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안에 있는 퓨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강의에서 퓨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모션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런 모션이나 어떤 이펙트 효과가 아니고요. 퓨전을 다룰 때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퓨전에 이제 와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노드를 그냥 막 만들어 놨어요. 오늘 이제 기본적인 꼭 알아두셔야 할 이제 기능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노드를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구현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것들을 이제 노드 방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노드 방식을 쓰는 프로그램은 퓨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노드 방식은 블렌더나 시네마 4D나 마야나 누쿠나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런 노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드 방식을 퓨전에서 처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이 퓨전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노드 방식을 사용하니까 익숙해서 좋긴 한데 이 레이아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노드를 작업하는 공간이 아래쪽에 있어요, 퓨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은 오른쪽에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왼쪽에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루다가 이제 퓨전으로 오게 되면은 이 노드 방식이 아래쪽에 있고 이 노드 진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게 약간 불편하고 어색한 분들이 간혹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퓨전에서는 이 작업 공간, 이 인터페이스를 바꿀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 기능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레이아웃 프리셋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또 퓨전 프리셋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디폴트, 레프트, 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로 한번 선택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노드 작업 공간이 왼쪽으로 향하고 이 노드를 출력해주는 화면이 이렇게 중앙에 위치가 되고요. 인스펙터 창은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워크스페이스 가셔서 퓨전 프리셋에 이제 미드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드 작업 공간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 노드를 뿌려주는 화면이 이제 왼쪽으로 위치하게 되고, 인스펙터 창을 열게 되면은 여전히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만약에 미디어 풀 창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노드를 이런 식으로 작업 공간을 바꾸게 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노드 방식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진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드를 기존에 이런 노드 방식을 기존에 다루셨던 분들이 인터페이스가 좀 어색해서 적응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다시 이제 기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워크스페이스에 마찬가지로 퓨전 프리셋의 디폴트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알아볼 기능은요, 바로 북마크 기능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노드를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노드를 저희가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봐야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는 가려진 노드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작업창을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줌 아웃을 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가서 다시 줌 인을 해서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큰 작업을 하거나 효과들을 많이 주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찾아가는 시간도 꽤 걸리게 되고, 또 어디 있었지 하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쓰면 좋은 기능이 이제 북마크 기능인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텍스트 1 노드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커맨드 D를 눌러주게 되면은 add 북마크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텍스트 1 애니메이션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add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텍스트 4 노드를 선택을 해주고 다시 커맨드 D를 눌러서 이번에는 텍스트
텍스트4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게요. 자, 애들을 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텍스트1 애니메이션 작업 공간으로 좀 이동을 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헷갈리기 때문에 바로 이동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이 북마크 기능이거든요. 자, 바로 이동을 하시려면 커맨드 시프트 D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Go to 북마크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텍스트1 애니메이션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텍스트1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주고 아래쪽에 보이는 Go를 누르게 되면은 이쪽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텍스트4로 이동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텍스트4 노드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동을 해주려고 하면 이렇게 줌 아웃을 해주거나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작업창을 이동해서 다시 줌 인을 시켜줘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북마크 기능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커맨드 시프트 D를 눌러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텍스트4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Go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텍스트4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던 이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북마크 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위치로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작업을 막 했을 때는 이제 인식하기가 쉬운데 계속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고 좀 한 며칠 지나서 다시 노드 작업을 할 때 약간 퓨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헷갈리게 돼요. 이 노드가 뭐였지? 이렇게 어떻게 이 노드를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마우스 빈 공간에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Shift 스페이스 키 눌러주신 다음에 UN이라고 치시면 언더레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자, 추가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생겨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F2 키를 눌러 주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눌러 주시면은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리네임이라고 있죠. 자, 눌러 주신 다음에요. 텍스트4 애니메이션 전 작업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주고 OK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죠. 이 노드부터 이 노드까지가 만약에 텍스트4 애니메이션 노드라고 친다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언더레이라는 공간 안에 이 노드들이 포함이 되고 이 텍스트4 애니메이션 이 언더레이 노드를 이동하는 것만으로 같이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이름을 작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들이 텍스트4 애니메이션 작업에 관련된 노드들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은 옮기기도 매우 편하지만 나중에 다시 퓨전 작업을 해줄 때도 인식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퓨전 작업을 하실 때 아마 개인이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회사에서 작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작업 간에 이제 협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업하던 거를 다음 작업자한테 넘겨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쓰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빈 공간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Shift 스페이스 키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노트라고 작성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드가 나와요. 자, 누르게 되면은 이런 노트라는 노드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요. 여기에 작업 내용을 적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한글도 지원을 해줍니다. 자, 한글로 써볼게요. 아무거나 막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노드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작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작업자한테 여기에 글로우 효과를 적용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X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작아지게 돼요. 자, 이 노트를 이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이 작업을 다른 작업자한테 예를 들면 넘겼어요. 자, 다른 작업자가 이걸 봤습니다. 이 노드가 뭐지? 라고 자기가 작업했던 노드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노트가 적혀 있으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작업자가 보더라도 이 노드들이 무슨 어떤 작업의 노드들이구나 라고 인식하기가 매우 편리해집니다. 물론 다른 작업자한테 넘겨줄 때도 좋은 기능이지만 본인이 작업했던 거를 본인이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기입을 해두게 되면은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 노드를 보더라도 이 노드가 어떤 노드 작업이었지 라고 인식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실수하는 일 없이 그리고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기능은요, 예를 들면 이제 즐겨찾기 기능인데요. 뭐냐면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이게 다 노드들이에요. 퓨전에서 노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금 보여드리면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Add Tool이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노드를 찾아서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펙트 탭에 가신 다음에 툴의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노드를 그냥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Shift 스페이스 키를 누르신 다음에 셀렉트 툴 팝업 메뉴를 띄운 다음에 여기에서 원하는 노드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는데 작업 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하시는 작업에 따라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노드들이 있어요. 그런 노드를 매번 이런 식으로 불러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요, 만약에 이 노드를 가장 많이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노드를 즐겨찾기로 등록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시키는 방법은 노드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누르신 다음에 쭉 드래그 하시고 이쪽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놓으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해 놓고 쓰다가 이제 이 노드를 좀 잘 안 써요. 제거를 해주고 싶으시면 이 노드 위에 마우스 위치시키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Remove Background라고 노드 이름이 있죠. 그래서 Remove 노드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노드들은 이쪽에 위치를 시켜놓고 쓰시면 아주 간편하고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퓨전에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텍스트가 지나가는 약간 모션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효과를 많이 주고 노드 구조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그거를 제가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뚝뚝뚝 끊기면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어떤 모션이나 어떤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작업에 아무래도 방해가 되겠죠. 그럴 때 이거를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보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위쪽에 보시면 플레이백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타임라인 프록시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풀 하프 쿼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글씨를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깨지게 돼요. 자, 화면이 깨지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컴퓨터가 표현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출력할 게 아니라 중간에서 어떤 확인만 할 때는 아주 고품질의 어떤 해상도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떨어뜨려서 속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쓸 때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가서 이렇게 일일이 눌러주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굉장히 번거롭고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단축키를 설정을 해 놓으면 바로바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처음에는 이제 단축키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단축키를 설정해 놓으면 일일이 이렇게 마우스로 찾아가서 이렇게 선택해주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축키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커맨드 옵션 키 누르신 다음에 K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단축키 설정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 검색하는 곳에다가 타임라인 프록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눌러주시게 되면은 풀 하프 쿼터가 나오죠. 여기에서 단축키로 지정해 놓으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IOP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좀 기억에 잘 되는 단축키로 설정을 하셔서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모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노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플레이를 시키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런 모션이나 어떤 이펙트를 확인할 때 화살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동해 가면서 프레임 하나씩 이동해 가면서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화살표 좌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이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지금 텍스트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프레임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포인트 위치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화살표를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프레임에 있는 이 플레이 헤드는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 있는 이 객체, 오브젝트 객체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타임라인에 이 프레임 이동을 원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 오브젝트가 위치가 변경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키값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쓰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대괄호를 이용해주면 좋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괄호를 눌러주게 되면은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이 이동하게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되는데 대괄호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냥 오브젝트를 선택한 거와 관계없이 키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씩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퓨전이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퓨전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모르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 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퓨전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 늘 사용해야 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기능을 키워두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